Good morning, everyone. 오늘은 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헤드라인부터 한번 오늘자 신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마켓 인덱스 국내 시장을 볼까요? 코스피가 4026, 22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은 898 좀 하락했습니다. 회사채는 3.2까지 갔어요. 상승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2.8 상승했습니다. 3년물이죠, 둘 다. 환율은 1447원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은 좀 하락,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국내 시장도 아마 하락이 예상됩니다. 뭐 예상이니까요. 자, 큰손 국민연금, 일면 큰손 국민연금, 국내 주식은 더 못 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증시 급등의 목표 비중 넘었다고 합니다. 투자 한도 근접했다는 거죠.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이 17.5%, 17.9% 초과대는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매년 비중 축소, 향후 자산 배분이 이 증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증시가 좋았는데 이런 리밸런싱 문제도 있네요. 이것도 규제입니까? 규제에 속한다고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안전 장치라고 하겠지만, 자, 첫 번째는 큰손 국민연금. 두 번째는 이 대통령 4대 그룹 총수 만난다. 국내 투자 고용 확대 논의하겠다. 10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이재용, 태태원, 정의선, 구강모 등 한미 관세 타결 후속 대책도 협의한다고 그러죠. 관심이 있죠, 이제. 그러네요. 어떤 카드를 끊었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무슨 명분이 있겠죠. 그리고 결과물이 도출되겠죠. 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70m 구조물 붕괴로 근로자 7명이 안타깝게 매몰됐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AI로 더 강해진 인재, 공존하는 기업만이 생겨난다. 공존하는 기업. 글로벌 인재 포럼 2025입니다. HR이 무슨 약자일까요? 휴먼 HR이야? 휴먼 AR 리소스 융합 인적 자원, 하도 이니셜이 많아서요. 네. 융합 인재 자원 시대, 인간 AI 효율적 협업 유도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035년 탄소 감축 목표가 최소 50%라고 합니다. 정부는 50에서 60, 53에서 60%에서 산업계는 48% 버겁다. 여섯 번째는 아이온큐, 아니군요. 에퀴온 캐피탈 저축은행 매물나 몸값이 1조라고 합니다. 에퀴온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중국 산업용 로봇 최소 43.6% 반덤핑 관세 부과됐단 말이구나. 여덟 번째 국내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국장에 귀환했다. 미주식 순매수 줄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면만 보더라도 대충 헤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이제 국민연금이었고, 두 번째는 무슨 어떤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화력발전소, AI 탄소 감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블랙웨어 수출 막았지만 젠슨왕 중국 AI 경쟁선 미를 앞설 것이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블랙웨어, 엔비디아 첨단 AI 칩, 서방 기술 냉소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영국은 AI 미래 서밋에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AI 규제 칩 수출 통제 비판하는 것이죠. 중국 기업들 보조금 받아 전기료는 보조금도 받고 전기료도 공짜고 중국 칩 성능 낮아도 비용 위에 있었다는 거죠. 가성비가 넘쳤다는 거죠. 중국은 특허 논문 인용도 미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AI 학습 규제에 적어 딥러닝도 수월하다. 오픈 소스 AI 모델에서 강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석학 수도 미국과 격차 줄였고 석학 수도 석사학위 소재당 미국과 격차를 줄였다는 것이죠. AI 제조업 결판대 시너지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걸 제시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데.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기준에서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무턱대고 기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 AI 기술에 대한 젠슨왕이 발행 세계 AI 연구자의 절반은 중국인이다. 와우, 설득력 있어요. 두 번째는 중국의 AI는 바로 미국 뒤에 있다. 매우 가깝다는. 크로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실패했다. 협상하기서
졌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있든 없든 중국의 AI 시장은 견전할 것이다. 중국의 AI 경쟁에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뿌리가 중국비를 가지고 있죠. 일단 알리바바의 누굽니까? 중국에서 이런 말 했다간 당장 작살이 날 텐데 미국의 세계 제1위 기업이죠. 전세랑 이렇게 이제 사는 게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트럼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자, 이걸 구체적인 통계를 볼까요? AI 기술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별표 한번 쳐보겠어요. AI 모델 생산수 2024년 40개국, 중국은 뭐 따라가고 있습니다. AI 논문 점유율이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학들이 많다는 거죠. 석학. 석학이죠. 석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석학들이 많다는 거죠. 박사 이상급 아주 대단한 22%. 세계 최고의 AI 연구자 비율이 물론 미국이 많지만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성형 AI 특허 수만 하더라도 6천 건인데 3만 8천 건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이런 어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중국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설득력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낙관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미국 비자 규제에 중국 AI 연구자들 그렇죠. 어리석게도. 과거에 그 미국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그젬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박이 선박 굉장히 앞섰죠. 선박 조선업이 앞섰습니다. 조선업 세계 최고였습니다. 1920년대. 근데 1920년대 존슨법이라는 법을 등장시켰습니다. 존슨법. 이건 자국이 보호주의에서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주의 미국인을 위한 것을 트럼프랑 똑같은 데자뷰 현상이죠. 미국 기술만 쓰겠다. 미국인들만 우선 채용하겠다. 그런 과거의 그 존슨문화 때문에 조선업이 지금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시 외국인들의 이제 규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재들이 인재 시대인데 AI 인재 시대인데 비자 문제로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으로 갈 확률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좀 큰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악수를 준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고 데이터 나라 또는 소속 데이터 센터를 합니다. 중국산 AI만 쓰라 또 강력한 정책을 또 피고 있죠. 안 들으면 그냥 가차없이. 시진핑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거의 한 400만 정도, 400만 뭐 숙청하고 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상하이방과 태자방 사이에서 어부지리로 이제 등극한 게 시진핑이죠. 지금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독재, 강력한 독재를. 그래서 독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 결정되면은 의외로 국민들은 뭐 불만 없이 그냥 계속 일방 통행으로 정책이라든지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중국이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망 투자 이렇게 한 권으로 되겠다는 거죠. 자, 국민연금 딜레마에 대해서 3면에 대해서 신문의 1면 3면이 중요한데요. 딜레마에 대해 불장인데도 지금 한참 불장이죠.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초과했다. 다시 불거진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되겠죠. 오늘 미장도 지금 하락했죠. 그리고 지금 어제 어제 그저께 굉장히 큰 거래량도 많고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게 방향이 하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 시그널이 또 되는 거죠. 물론 공매도도 엄청 이때다 싶어가지고 쌓였던 공매도도 쏟아붓고 많이 상승했었지만 또 이런 아주 뭐 이거 꼭 이 시점에 꼭 나와야 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뒤져보면 시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그럼 뭐야 좀 하락의 많이 생각하게 되죠. 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10개월 만에 비중 5% 상승. 뭡니까? 비중 5% 상승. 중기 자산 배분이 14.9% 늘었고 허용 범위가 중식의 17, 거의 18%, 통계에서에 도달했다면 18%네요. 18%.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한 18%고. 비중 기계적으로 줄이지 말고 시장 규모 맞게 목표치 높여야 된다는 의견과 단기 상승의 편승에 조절하면 변동성 기금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너무 치중해 버리면 안 된다 그러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셀 압박에 시장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셀 압박 팔아야 된다 수익이 날 때. 아마 모르겠습니다. 줄이지 않았을까. 바로바로 국민연금 셀 했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공시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매도를 했는지 차익 실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중 조절과 신중론이 충돌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면적인 국내 주식 비중 확대보다는 허용 밴드 조정 등 미세 조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고정돼 허용 범위를 플러스 4에서 5%로 넓히면 급락 국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직 기금 운영 본부 고위 관계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재편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자산 배분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기술적 자산 배분 기술적 자산 배분 TAA에서 추가 허용되는 플러스 2% 적용해 상단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기금 운영 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 좋네요. 나름대로 자율성을 줬어요. 3%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2, 3%를 조정할 수 있는 결국 사고 파는 거죠. 보유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2021년에 규모가 크다는데 얼마까지 될까요? 2021년에 165조 8천억 집어했어요. 그러다가 주식이 떨어지니까 갔다 2023년에 근데 지금 현재는 추정이죠. 추정 250조 안팎의 17.5% 100으로 따지면 전체 운용기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도 2.1% 이른 절반을 자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2.1%? 네덜란드가 가장 적네요. 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글로벌 선진 연기금 자국 투자 비중으로 세계 증시 1.3%를 차지하는 세계 증시의 몇 프로를 차지하니까 한국 증시가 1.3%라고 합니다. 150개 중에 1.3%니까 좀 낮은 편은 아니에요. 국가 중에. 한국 증시 적정 투자 비용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연기금 자국 투자 주식 투자 비중을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1.1%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이 1.3%. 전체 비중 국가 시총 비중. 이건 아니구나. 전체 네덜란드랑 비슷한 기준 맞힌 것 같아요. 한국과 네덜란드가 미국은 68%입니다. 일본은 49%예요. 일본과 미국을 보겠습니다. 높은 편 한국은 27포인트. 전체 주식 투자자 자국 투자. 낮은 편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금융에서 좀 앞서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넓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국민연금이 한국 주시장을 받쳐준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크죠. 1,400조 굴리는 CIO 천 내부 출신 CIO가 금융 대통령이죠. CIO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CIO라고 합니다. CIO 대단한 사람이죠. 막 줄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좀 투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건 뭐 대놓고 그렇습니다. 1,400조 국민연금이 굴리는 CIO 1,400조입니다. 엄청나죠. 최종 결제가 서원주 1,400조가 넘는 국민 노후자금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수장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시장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그죠? CIO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출신 CIO가 선임될지 주목된다는 거죠. 전부 낙하산이었었나 봐요. 이게 대단한 1,400조를 굴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석원 전략본부장 사회 포명했고 임기 만료 서원주 CIO 후임도 도전. 투자한 이원화 논의도 맞물려 운영 컨트롤하고 정비 불가피하겠다. 사실 우리야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 대기업 입장, 아주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게 많겠죠. 이건 뭐 영업 활동이니까 가서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보다 더 큰 지위 같아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CIO 그렇죠? AI 시대 고성과내는 슈퍼인재 보장만큼 중요한 건 성취감이다. 이렇게 승진공동은 MZ세대와 일하려면 통제보다 소통하라. 일하는 즐거움 사라진 시대에 청년의 업이 소명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좋은 얘기죠. AI 전환 인구 절벽 기후위기 3중파대 평생 배워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AI 전환 인구 절벽 기후위기 평생 배워야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세션 적은 인구 더 강한 인재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죽기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터미네이터의 밥이 됩니다. 언젠가. 인구 노동을 빠르게 감소하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AI 위기 타개할 전략적 자산. 머릿수 대신에 머릿수보다 최상의 인재에 집중해야
교육, 기업, 정책 동시에 지원해야 된다. 초고령 사회에선 평생 직장 없다. 생애 전주기 거치 학습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한국은 또 얘기합니다. AI 해커 최대 표적이다. 국가 방위 체제가 시급하다는 것이죠. 우리 뭐 통신망도 뚫렸지 않습니까? 이런 보안 인력이 시급하다. 자, 산업계 24점 탄소 감축이 부담된다. 뭐 트럼프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기후협약에 탈퇴해버렸죠. 아무래도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리쇼어링 정책. 뭐 우리 뭐 이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기후협약 탈퇴한 트럼프를 보고 이러다가 저는 나쁜 놈 아니야 그랬더니 다 계획이 있었죠. 기후협약에 가입하고 나면 미국 내 공장 짓기가 힘드니까 과감한 탈퇴해버렸습니다. 앞뒤 안 가립니다. 자, 내년 한국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S&P는 한국 신용등급 향후 안정적이다. IT 저소득 경쟁은 높아. IT는 당연히 전세적으로 높고 또 반도체가 기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IT가 정보통신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조선업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S&P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 신용등급 보고서 IB 등 8곳 성장률 전수입니다. 9월에 경상 흑자가 134억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참, 좋아요. 개인 국가 정치 어쩌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싸우는 게 배치기. 가끔 남자는 어떻게 보면 배도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배치기 웃기네요. 지금 헌법 6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우리 또 공부해야 되죠. 61조 1항. 60조 1항 보면은 국회는 상호 원조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상에 관한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했죠.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가진다. 명시적으로 규명했는데 헌법 60조 해석에 대해서 중대한 재정부담 기준 당정 애무일 뿐이 아니다. 대미 투자 근거다음 특별법 추진 헌법 60조 1항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너 알아 막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 자, 웰컴 투 월드 뉴스입니다. 상호관세 무효되나 이거 이제 관건이었죠. 이것도 중요해요. 무효되나 미 보수 대법 3명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첫 심리 대통령 권한범위 두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성향 9명 중에 보수가 6명이요. 진보가 3명인데. 자, 법적 근거를 볼까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쟁점은 보면은 보수와 진보, 국제 비상 경제권한 법에 대해서 헌법 근거가 안 되고 있다. 정부는 아니죠. 이거는 정부와 원고 입장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근거가 가능하다. 근데 경제 비상권 규제는 세금, 관세 세금이고 규제 뭐 없다. 과거사에 닉슨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이제 세금과 규제에서 나오고 트럼프 임명 대법관도 회의적이다. 이러면 연내 결론 낼 수도 있다. 연내는 그럼 2024년입니까? 자, 통상 결과를 볼까요? 통상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름은 수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력화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가 있죠. 말씀대로 플랜 B를 준비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품목 관세 근거를 규정한 여기가 핵심이죠.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2조 등 결과적 비슷한 효과를 보려 그렇죠. 플랜 B가 있죠. 플랜 B. 행정부. 뭐 복잡할 게 아니라 행정명령을 또 하는 거죠. 행정명령. 예측된 거죠. 다시 발효하면 된다. 이게 뭐 90일간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라도 트럼프는 그래도 이게 최대 범위가 15%라고 그래요. 15% 행정명령 러프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이거 핵심을 짚고 몇 개월 전부터 관세 협정이 15%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플랜 B. 여기 핵심이죠.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행정명령에 비슷한 이것도 행정명령이죠. 그래서 이런 무효가 되더라도 또 다시 내리면 돼. 또 다시 행정명령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 셧다운 장기야, 셧다운 항공권 10% 대단해요. 다시 다른 도시도 이사 가야 하나, 만다는 당선을 떠는 월가랍니다. 엉망장자들 금융중심 뉴욕의 사회주의자가 당선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일부 기업 플로리다 이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부자리 용인 못하죠. 좌파 트럼프 지시 6일 만에 이 ICBM 미니트맨 상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2040년까지 유럽 고속철 연결하겠다는 것이죠. 자, 가동률, 일진 전기도 변압기, K 배터리, 산업용 노보 43%가 반덤핑. 중국 산업용 노보 최고 반덤핑 관세. 중국 서비스 로봇 보안 정보를 보겠습니다. 13조 가치 크루쇼 작년 이렇게 한국 내사 장면 이런 식으로. K 관세 리스크로 하면 K-뷰티 북미 수출 실적 날개 달렸다는 거죠. 이게 기계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기계 아주 야리꾸리하게 생겼는데 피부에는 엄청 좋아 보입니다. 아모레하고 SPR 3부기 후보죠. SPR 연매출 1조. SPR이 진짜 대단하죠. 네, 아모레 뚫을 곳이 있습니다. 너무 탄탄하게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다 공간이 있습니다. 네, 도전하십시오. SPR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커버렸죠. 네. 아모레와 라인즈 고전 그러니까 과거 레거시 엄청나게 큰 기업을 상대로 SPR이 엄청 성장했습니다. 늘 기회는 있다. 자, 선호들 미 H마트, K웨이브 플랫폼, 최재 화학막, GS를 이제 깜짝 실죠. 세력 배속 금지 때는 54조 한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 에퀴온 매각, 에퀴온 매각 시도 금융사 참전할 거라고 합니다. 에퀴온 저축은행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좀 어렵다. 5대 은행 정도. 자, 개미 유학 적고 국장으로 귀화 back to the nearshoring. 미주리 순매도 1억 불 줄였다는 것이죠. 한국 시장에 가니까 한 달만 좀 늦는 것 같아요. 이게 기사가 언제 사실 했습니다. 사익 실현 나선 글로벌 콘솔 직수하고 있다는 공모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건 뭡니까? 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란 말은 조수 간만치 아닙니까? 동해안은 조수 간만이 없는데 서해안 시대 세대를 주고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해도 있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말 못하지라요. 세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참 상승 꺾인 서울 집값이지만 전세값은 고공행진. 집값은 꺾였는데 전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2조 없이 2년 만에 새 아파트 현대건설. 서울시 손들은 대부 세운상가 재개발 탄력받았습니다. 세운상가. 이거 보겠습니다. 서울시 보존구 유예박이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10쌍 중 1쌍이 국제 기록이라고 합니다. 10쌍 중 다문화 전체 10% 증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분의 1이면 굉장히 큰 치수입니다. 100분의 1도 아니고 50분의 1도 아니고 쉽게 보여진다는 거죠. 10분의 1이라고 많은 수치입니다. 10%. 10쌍 중 1쌍이 국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동 준비되고 있고요. 벌크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한국인 스스로 혹독해지는 온실가스 규제, 글쎄요. 그 다음에 도심 재개발 현대식 건축 문화 가치 높인다. 세 번째는 인구 제한 극복, 구조 개혁 실패 순단이 이제 양성 달렸다는 거죠. 현금 부자에 신난 로또 총력입니까? 와, 이거 현금 부자만 신났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이제 했어요. 웨이브입니다. 베이징에 있다. 자금성 골목은 그곳은 베이징에 있다. 자금성. 베이징. 평생 다녀도 중국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와우. 베이징.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중국.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 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좋은 계획과 리프레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see you tomorrow. 아니죠. 내일도 신문 나오죠. See you tomorrow. 안녕.